여러분은 북대서양의 해안을 따라 여행 중이에요. 지프차를 타고 정글과 평원을 운전하면서 블로그에 올릴 멋진 야생동물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곳을 발견하게 돼요. 푸른 해변에 있는 만이에요. 여기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은 없었죠. 여러분은 모래사장에서 미지의 생물의 거대한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발자국이 여러분 차량의 반 이상이나 돼요. 갑자기 해변과 접한 열대숲에서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이 들려와요. 정글에서 정체불명의 괴물이 나오면서 야자수가 갈라지고 꺾여요. 이게 뭔지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수억 년 전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기 직전 티라노사우루스 무리가 북대서양의 해안으로 이주했어요. 거기서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커다란 만에 다다랐죠. 오랫동안 이곳의 자연적인 보호 덕분에 이들은 그 당시 지구에 일어난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했었죠. 떨어지는 운석, 빙하기, 지진은 티라노사우루스에게 별로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죠. 하지만 이곳에 이 괴물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메갈로돈 무리도 안전을 위해 만으로 헤엄쳐왔죠. 바다와 육지의 가장 사나운 생물들이 어쩔 수 없이 한 곳에 살게 되었죠. 수백만 년 동안 이 괴물들은 진화라는 거대한 가마솥에서 요리되었어요. 그 결과 파괴력을 가진 새로운 생물이 나타났어요. 이 새로운 교배 짐승은 고대 괴물 두 마리의 장점들을 갖추고 있었죠.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길이는 12m고 무게는 약 9톤으로 대략 스쿨버스만한 크기네요. 이 공룡의 왕은 60개의 날카로운 이빨로 채워진 커다란 두개골과 턱을 지탱할 수 있는 두껍고 강한 목 근육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티라노의 두꺼운 꼬리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되었죠. 이 거대한 공룡의 무는 힘은 5,800kg에 달했는데 이건 마치 다 자란 코끼리가 여러분 위에 앉는 것과 같은 거예요. 충분히 강하지만 메갈로돈의 힘과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상어는 길이가 지하철보다 약간 작은 15m이고 무게는 75톤으로 탱크보다 더 나갔어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거의 8배 더 무겁죠. 메갈로돈의 턱은 각각 성인 손바닥만한 크기인 300개의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메갈로돈의 무는 힘은 티렉스보다 6배 강해요. 그리고 여기 두 짐승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메갈로돈의 강력한 턱, 360개의 이빨, 그리고 거대한 티라노사우루스의 두개골. 이 교배종의 괴물은 두 다리로 움직이지만 등과 꼬리 끝에 지느러미가 있고 발가락에는 물갈퀴가 있었어요. 꼬리에서 두개골까지의 길이는 21m고 무게는 약 90톤이죠. 이건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생물이에요. 물론 흰 긴 수염골의 다음으로요. 모든 자연재해와 먹이사슬의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메갈로돈 렉스가 있어요. 또는 티라노돈이에요.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귀가 멀 것 같아요. 괴물이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작은 지진처럼 느껴져요. 가속 페달을 밟아보지만 차가 앞으로 나가질 않네요. 바퀴가 모래에 빠졌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차를 버리고 트렁크에서 소형 모터가 달린 공기 주입식 보트를 챙겨요. 그때 티라노돈은 턱으로 지프차로 움켜쥐고 택배 박스처럼 찌그러뜨려요. 성인 코끼리 6마리에 버금가는 압력이 지프차에 가해지고 있어요. 괴물은 차를 껌 씹듯이 씹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바퀴와 금속과 타이어의 고무를 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다 공룡이 차를 뱉어내요. 그런 동안 여러분은 물로 뛰어가 엔진에 시동을 걸어 가능한 한 보트를 타고 멀리 항해해요. 공룡이 여러분을 쫓아와 바다로 뛰어듭니다. 쌍어처럼 헤엄치네요. 작은 범선만한 크기의 지느러미가 물 밖에 뾰족하게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다행히 괴물은 여러분을 따라잡을 수 없네요. 메갈로돈의 속도는 시속 16km예요. 하지만 지금은 뒷다리가 커서 속도가 거의 2배로 느려졌어요. 발에 있는 물갈퀴가 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너무 무거워요. 공룡의 물리적인 제격으로는 가속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시속 12km가 최대치예요. 지느러미가 점점 더 멀리 멀어져 가요. 하지만 이 순간 엔진이 덜컹거리기 시작해요. 연료 탱크에 연료를 채우지 않았다는 게 기억나네요. 그렇다면 몇 분 안에 거대한 포식자와 단둘이 남게 된다는 건데요. 멀리 항해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괴물의 상어 부분은 물속에서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녀석의 코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배를 돌려 해안으로 향해요. 멀리 삼각형 지느러미가 주변을 헤엄치고 있어요. 티라노돈에게 걸리지 않게 멀리 정박해요. 하지만 기름이 충분하지 않아요. 엔진이 꺼집니다. 노를 젓기 시작하지만 너무 느리게 가고 있어요. 괴물은 결국 여러분을 따라잡을 수밖에 없어요. 거대한 공룡이 물속에서 튀어나왔다가 다시 떨어져
거대한 파도가 일어요. 이로 인해 보트와 함께 여러분은 해안으로 내던져지죠. 괴물이 물 밖으로 나와 여러분을 쫓아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티라노돈의 속도는 T-렉스보다 약간 느린 약 시속 16km거든요. 뛰어가서 쉽게 피난처를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곧 이게 좋지 않은 전략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괴물의 T-렉스 부분은 수각 수용기가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집에 키우는 고양이만큼이나 여러분의 냄새를 잘 맡을 수 있어요. 이 짐승에게서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해요. 뒤에서 메갈로돈 렉스의 귀청이 떨어져 나갈 듯한 굉음이 들려요. 나무가 부러지고 땅이 흔들려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티라노돈의 심장은 거대한 공룡의 몸에 피를 뿜어낼 때 엄청나게 많은 힘을 들여요. 공룡이 뛸 때 심장에 더욱 강한 힘이 들죠. 이런 부담 때문에 이 공룡의 지구력은 약해요. 에너지가 금방 고갈되죠. 아마도 지금 땅바닥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을 거예요. 피곤해서 여러분도 멈춰요. 공룡의 발자국 소리가 안 들리네요. T-렉스는 쉽게 도망치는 작은 공룡들은 사냥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T-렉스가 다가오는 소리는 멀리서도 들렸죠. 오직 자기만큼 느린 덩치 큰 초식 공룡만 T-렉스의 저녁 식사가 될 수 있었어요. 지금은 21세기고 공룡은 멸종했어요. 그렇다면 이 괴물은 뭘 먹나요? 바로 그때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무들이 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덤불과 나뭇잎 사이로 커다란 삼각형판이 보여요. 옆으로 달려가서 보니 진짜 스테고사우루스네요. 이 땅에는 쥐라기 시대가 여전히 보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버스 크기만한 이 초식 공룡은 차분히 풀을 뜯어먹으며 소리를 내고 있어요. 건너편에는 굶주린 티라노돈의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스테고사우루스가 다가오는 적을 감지했어요. 싸울 태세로 돌입하네요. 티라노돈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시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서 싸움을 지켜봅니다. 티라노돈이 정글에서 뛰어나와요. 으르렁거리면서 육중한 턱을 벌리고 초식동물을 공격하죠. 스테고사우루스는 재빨리 가시박힌 꼬리로 적을 강타하죠. 티라노돈이 옆으로 쓰러져요. 나무는 산산조각이 나고 거대한 괴물 밑에 땅이 흔들려요. 일어나서 맹렬히 상대에게 달려듭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벌기 위해 도망치기로 결심했죠. 해안으로 가서 배에 올라타고 만에서 최대한 멀리 노를 지어요. 두 거대한 공룡의 포효 소리가 정글에서 들려와요. 여러분은 만을 따라 문명이 있는 해변으로 항해하기로 결심하죠. 항해하는 동안 갑자기 조용해진 걸 알게 됐죠. 너무 고요하네요. 수면에 파도가 있는데 바람은 불지 않아요. 물이 거품을 일으키며 바다 깊은 곳에서 끔찍한 웅성거림이 들려와요. 푸른 수면 속을 보니 촉수가 여러 개 보여요. 거대하고 심지어 온 사방에 있어요. 거대한 오징어이거나 심지어 크라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괴물이 상어의 머리를 하고 있네요. 이제 여러분은 확실히 도망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크라켈로돈은 물 밖으로도 헤엄쳐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약 2천만 년 전 바다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거대한 상어. 1300만 년 동안 이 60톤의 짐승은 우리 지구의 따뜻한 물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메갈로돈이 여전히 바다의 가장 외지고 가장 깊은 곳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더운 여름날이에요. 바다로 수영하러 가야 할 것 같네요. 완전히 긴장을 풀고 배영을 하며 떠 있어요. 눈을 감고 숨을 고르게 쉬어요. 물이 여러분의 몸 주위를 기분 좋게 시원하게 해줘요. 가벼운 바람이 얼굴을 스쳐요. 잠이 들 정도로 편안함을 느껴요. 갑자기 뭔가가 여러분의 다리에 부딪혀요. 반쯤 잠든 상태로 깨서 보이지 않는 위험에 직면할 때까지 버둥거리기 시작해요. 다행히도 여러분이 발견한 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느러미와 귀엽게 미소를 띤 주둥이에요. 휴, 그냥 돌고래네요. 야생에서 돌고래를 만난 게 행운인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생물체들이 엄청 가까워서 만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돌고래 피부가 고무 같다고 말하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삶은 달걀의 안쪽 부분에 더 가까워요. 그중 하나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 짠 냄새가 여러분의 콧구멍을 가득 채워요. 근데 돌고래는 땀샘이 없어요. 그건 돌고래는 땀을 흘리지 않고 거의 냄새가 안 난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이 맡는 냄새는 돌고래가 수영하는 물에서 나는 거예요. 바다에 나타난 역사상 가장 크고 사나운 포식자예요. 메갈로돈 상어는 수백만 년 전 멸종되기 전에 수세기 동안 바다를 지배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거대한 상어의 잔해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거대한 바다 짐승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건 보통 사람 손 크기 정도의 거대한 이빨 화석 덕분이에요. 메갈로돈의 뼈대는 발견된 적이 없어요. 상어뼈는 대부분 연골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건 빨리 부패한다는 걸 의미하죠. 다행히도 상어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이빨이 빠지고 다시 생겨요. 한 상어는 일생에 4만 개의 이빨이 나요. 과학자들은 이빨만으로 다양한 종류의 상어종들을 연구할 수 있었어요. 메갈로돈 상어는 약 276개의 이빨을 가졌었어요. 그 이빨들이 빠지고 해저에 떨어져서 수백만 년 동안 머무르며 화석화됐어요. 과학자들이 그 이빨들을 발견했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메갈로돈의 존재에 대한 유일한 실제 기록이에요. 메갈로돈 이빨은 전 세계에서 발견됐어요. 그 시대의 다른 해양동물들과는 달리 메갈로돈이 대륙간을 돌아다녔다는 의미예요.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상어와 해양동물들은 한바다나 해양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죠. 메갈로돈 상어는 열대 및 아열대 바다 사이를 이동하면서 전 세계를 자유롭게 헤엄쳤어요. 메갈로돈 이빨은 남극 대륙에 얼어붙는 차가운 바다를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었어요. 메갈로돈이 영화나 TV쇼에 출연할 때 거대한 버전의 백상아리처럼 묘사되죠? 과학자들은 전에 메갈로돈과 백상아리 둘 다 하나의 공통 조상의 후손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메갈로돈은 백상아리의 조상인 넓은 이빨의 마코상어의 최대 적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건 메갈로돈이 결국 백상아리와 그리 비슷해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걸 의미해요. 실제로 메갈로돈은 더 육중하고 위협적인 체격을 주는 긴 등지느러미와 함께 백상아리보다 더 짧은 주둥이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둘 다 뛰어난 후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사시대에도 날고기 덩어리를 손에 들고 수영하러 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지금도 안전하지 않죠.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는 깊은 곳에 메갈로돈이 숨어있든 아니면 영원히 사라졌든 어린 사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또 둘 다 큰 해양 포유류를 쫓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분명 같이 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갈로돈이 기분이 나빠져서 실수로 친구를 먹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알 수 없죠. 이 둘은 사냥 스타일이 달랐어요. 백상아리는 먹이를 향해 곧장 뛰어들어 노출된 다리나 배밑 같은 가장 부드러운 곳을 노리는 걸 선호하죠. 가끔 고래 같은 좀 더 큰 동물의 뼈에 이빨 전체가 박혀 있는 게 발견되기도 해요. 수영을 하는 데 쓰는 주요 부분들이 없다면 불쌍한 바다 동물들은 무력해지고 탈출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고래는 메갈로돈의 식단의 작은 부분일 뿐이었어요. 바다표범, 바다소, 오징어, 돌고래, 다른 상어들. 메갈로돈은 입으로 무작위로 헤엄쳐오는 작은 물고기 때도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푸짐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 후에 먹는 맛있는 간식보다 더 좋은 건 없죠. 심지어 그 거대 거북들도 두꺼운 껍데기 안에서 안전하지 않았어요. 메갈로돈은 아마도 그걸 매일 대단한 도전으로 여겼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고대 상어의 사냥 스타일을 알아내보려고 했어요. 이 기술로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의 공격 스타일이 오늘날의 상어들과는 매우 다르다는 걸 발견했어요. 현대의 상어들은 먹이에 가장 취약한 부분, 예를 들어 물개의 부드러운 아랫배로 직진해요. 메갈로돈의 이빨은 연골의 더 단단한 부분을 물어뜯는 데 특별하게 적합했어요. 그래서 증거는 메갈로돈이 먼저 먹이에 더 단단한 지느러미를 씹어서 마지막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헤엄칠 수 없게 만들었을 거라는 걸 보여줘요. 어떤 사람들은 메갈로돈이 바다의 깊은 곳에 도사리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일 가능성은 낮아요. 메갈로돈은 온수종이라 깊은 바다의 차가운 물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메갈로돈의 잠재적 먹이의 대부분은 얕은 물에서 살아서 메갈로돈이 깊은 해수면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아주 적을 거라는 걸 의미해요. 간단히 말해 만약 오늘날에도 메갈로돈만큼 큰 동물이 살고 있었다면 지금쯤 그걸 발견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메갈로돈과 마주칠 가능성은 낮아요. 이 상어는 우리처럼 따뜻한 해안과 바다를 선호했어요. 심해에서 사는 건 이들에겐 너무 추운데다 음식도 부족할 거예요. 또 몸 전체가 그 아래의 거대한 수압에 짓눌리는 걸 피하기 위해 진화해야 할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있을 것 같진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만약 상어와 마주친다면 좋은 소식이 있는데 상어가 여러분을 잡아먹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메갈로돈에겐 여러분은 너무 작은 식사예요. 친구 몇 명이랑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녀석은 길이가 15m가 넘는 고래를 먹어요. 근데 해변 파티를 열고 있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요. 수영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해변에서 상어는 씹지도 않고 몇몇 사람들을 거대한 입으로 퍼먹으면서 슬금슬금 다가올지도 몰라요. 메갈로돈이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은 두 개의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크다를 의미하는 메가스와 이빨을 의미하는 오돈이에요. 합쳐서 큰 이빨을 의미하는데 확실히 이름값을 하죠. 그 씹는 것 하나가 사람 머리와 같은 크기예요. 총 276개의 거대한 이빨이 5개의 무시무시한 줄에 걸쳐 있었죠. 모든 역사에서 오직 몇 마리의 검치호랑이와 티라노사우루스만이 일관적으로 더 큰 이빨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게 제가 보고 싶은 대결이에요. 메갈로돈은 수백만 년 전에 사라졌어요. 커다란 이빨만 현대 고고학자들이 찾을 수 있게 남긴 채 말이죠. 말 그대로 흔적도 거의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어요. 과학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수면이 떨어지고 바다의 온도가 빠르게 내려갔다고 믿고 있어요. 바다가 차가워지면서 모든 해양 생물의 3분의 1 이상이 사라졌고 먹이사슬의 바닥에 있는 동물들의 수가 급감했어요. 이게 꼭대기에 있는 굶주린 포식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미안해 얘들아. 태양을 좋아하는 이 상어들에게도 너무 추워졌고 따뜻한 물에서 출산했기 때문에 번식하는 게 어렵게 됐죠. 메갈로돈은 보통 거대한 백상아리의 일종으로 묘사되지만 이건 흔한 속설일 뿐이에요. 사실 오늘날의 백상아리의 조상들은 메갈로돈과 같은 시기에 존재했어요. 하지만 둘은 친한 친구가 아니었고 심지어 서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백상아리는 더 작은 크기와 민첩성을 이용해 메갈로돈의 먹잇감을 빠르게 잡아채는 더 나은 사냥꾼이었어요. 또 자기 몸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메갈로돈 새끼도 먹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멸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죠. 백상아리는 정면 대결에서 다 자란 메갈로돈의 상대가 되지 못했지만 먹이를 훔치는 건 확실히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걸로 메갈로돈에게는 더 큰 물고기와 고래들만 남았지만 고래들이 더 시원한 새로운 바다로 헤엄쳐가면서 먹이 공급은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고래들은 우리의 친구인 메갈로돈을 남겨두고 더 추운 기온을 선호하도록 적응했죠. 메갈로돈은 굶주리거나 빙하기 전에 얼어 죽었어요. 메갈로돈은 백상아리보단 현대의 황소상어에 가까워요. 짧은 주둥이와 납작한 아래턱, 그리고 거대한 무게와 크기를 지탱하는 큰 가슴 지느러미를 갖고 있었죠.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이 상어들은 사실 가정적이었어요. 플로리다, 메릴랜드, 파나마에서 몇몇 메갈로돈 보육원이 발견되었어요. 얕은 물에서 새끼를 낳았죠. 이 지역에서 발견된 아주 작은 메갈로돈 이빨로 이걸 알 수 있었어요. 유모도 있었는지 궁금하네요.